아시겠지? 좋아.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 그 여러분 학교 그 커리큘럼이나 진도라는 게 참네 하도 기가 막히게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마 그 내 생각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으로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 여러분 38기 선배들은 뭐냐면 그 화학 실험 2학년 2학기 때 뭐 했었냐면요. 연력학을 했었어요. 연력학을 되게 진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제 또 3년기를 하고 전기화학을 하신다고. 사실 3년기도 중요하고 전기화학도 중요한데 그 3년기 같은 경우는 저번 학기 해가지고 이게 또 이게 저저번 학기였나 하여튼 해가지고 이거 연력학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또 한다고 그랬어. 그렇긴 한데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근데 3년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3년기에 완전 초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사내리 상수 이런 말 기억나죠? 예. 기억나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뭐 강산 이런 말 안 해요? 강산? 마운틴 리버. 강산 알아요? 강산? 그거 알죠? 약산 이런 약산. 거기서 저기 독립운동가 중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있잖아.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3년기가 다시 처음부터 하기에는 진도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1학년 때 했던 거 이후에 진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조금 모르는 것 같으면 중간중간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 이후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교재 나눠드린 것에 저기 좀 지나가면 내 교재로는 150 몇 페이지야? 155페이지에 평형 문제의 체계적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형 문제의 체계적 처리 찾았어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1학년 때 했던 3년기는 그냥 화학 2 수준의 3년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게 될 3년기는 거의 뭐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화학에서 그 다음에 혹은 분석화학에서 나오는 3년기를 다 아우르거든요. 다 아우르기 때문에 3년기와 관련된 거의 모든 테크닉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시나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의 수업은 크게 친절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이제 문제는 모든 종류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잘 찍히고 있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분필 꺼내야지. 자, 저 주제 한번 해봅시다. 저거 색깔 분필 막 꺼내야지. 색깔 분필. 색깔 분필 좋았어. 자, 여기 보시면 강산이라는 말이 있죠. 자, 강산에서 강의 뜻이 뭐예요? 강산에서 강의 뜻. 거의 다 까먹어. 강산의 의미가 뭐죠? 강하다. 민서, 강산에서 강의 의미가 뭐였죠? 크게. 그렇지요. 바로 100% 이온화를 한다는 게 강의 의미였죠. 그 강산도 뭐냐면 물 속에 조금 녹이면요 산성이 이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강산의 의미는 실제로 그냥 진짜 강산, 산의 세기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산도 조금 타면 산성이 되게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약이죠, 독약. 황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독극물 중에 청산가리라고 있죠. 청산가리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있잖아요. 왜냐면 막 소설책에도 청산가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청산가리도요 극도로 희석해서 먹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 청산가리로 뭐냐면은 왕들을 많이 독살했거든요.
그래서 청산가리로 왕을 독살할 때 어떻게 독살하냐면 희석해서 독살시켜요. 만약에 내가 왕을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내가 쟤를 죽이고 싶어. 그럼 쟤를 죽이고 싶을 때 만약에 독극물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쟤를 확실히 보내기 위해서 독극물을 빡 때려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생각해봐. 갑자기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를 처먹더니 갑자기 피를 팍 또, 으악! 팍 죽어.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 그럼 이건 빼박캔트 범죄잖아, 이건. 누가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범죄가 성립되는 순간 그때부터 수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수사가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용의자가 누가 돼요? 수사가 시작됐을 때 용의자가 누가 돼요? 뭐라고요? 아, 수사의 원리를 모르는구나. 자, 수사가 성립이 되려면 희생자가 필요하고요. 희생자로부터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희생자가 죽음으로부터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 이 누군지를 리스트를 딱 만드는 것부터가 수사의 시작이에요.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 서스펙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용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확 피를 토가 죽으면 갑자기 이건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누가 득을 보는지 그 뭐냐면은 의금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 용의자의 딱 리스트에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왕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느냐? 독을 아주 소량 타요. 그럼 소량 타면 먹었을 때 바로 안 죽어요. 어떻게 돼요? 뭔가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갑자기 속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막 설사를 잘잘잘 해. 속이 좀 안 좋구나. 그럼 어이를 대령하거라. 그 어이가 와서 진맥을 해. 전하, 속이 많이 허하셨사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려. 그래서 당약을 대령하겠나이다. 그러려구나. 하는 그 어이를 매수해. 그 어이가 올리는 탕약에 또 약간 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약 처방을 해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시름시름 알아, 사람이. 알겠어요? 그 건강했던 사람이 지금 매가리가 없이 이렇게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보내는 거야.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그럼 원래 아프던 사람이 죽은 거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사 성립이 안 돼. 무슨 말, 이게 독을 쓰는 방식이에요. 내가 저 새끼 죽이겠다고 확 쳐넣으면 안 돼.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굴 죽이겠다 그러면 소량씩 장기간에 해야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안 잡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농도를 그야말로 아주 묽혀버리면 사실은 몸 자체의 뭐 유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전자 복구 기능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자체에서도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독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희석해서 섞으면 산성도가 7에 가까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실제 계산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예시는 그 선생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조금 트리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접근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이 말은 이거 조금 지금부터 쓸 거는 맞는 풀이란 얘기예요, 틀린 풀이란 얘기예요. 틀린 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 강산은 100% 이온화한다. 그죠. 그럼 100%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HCl의 초기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HCl의 100% 이온화를 하고 나면 Cl-의 초기 농도와 H+의 초기 농도가 얼마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100% 이온화하면 둘 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pH를 구할 수 있죠. 그럼 pH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H+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야? 얘를 뿅 넣으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쟤를 뿅 넣으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8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pH가 8이네. 그럼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 염기성, 중성 중에 뭐예요?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 경우 pH가 8이다 라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자, 맞는 풀이에요, 틀린 풀이에요? 매우 이상한 풀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농도는 사실 묽은 농도예요, 진한 농도예요? 극도로 묽은 농도죠. 10의 8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뭐예요? 10의 8승이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표현 뭐예요? 10의 8승이 1억이죠, 1억. 1억. 천만이 10의 7승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10억, 그러니까 뭐냐면 1억 분의 1 농도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극도로 낮은 농도이지만 그래도 왜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썩어도 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극도로 낮은 농도이지만 원래 강산이었던 애를 물에 녹였더니 염기성이 됐다. 자,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상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연과학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틀릴 때도 있어요, 무조건 맞는다고 가정해요, 우리가. 자연과학을 배울 때 자연과학의 법칙은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고 가정해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맞다고 가정해야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에너지 법칙을 빼고 풀자 이렇게 해요? 물론 에너지 안 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핵융합이나 핵분열에서는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살짝 안 맞거든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물리 문제 풀 때 왠지 오늘은 질량 보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연과학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틀릴 때도 있어요? 무조건 맞다고 해야 대학에 가, 알겠어요? 틀리다고 하면 큰일 나, 알겠어요? 틀릴 때도 있는데 무조건 맞다고 해야 대학을 가. 큰일 나. 그래서 이제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면 그 무조건 성립하는 자연과학의 법칙을 여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여기 뭘 적용하냐면 첫 번째 질량 보존을 적용합니다. 질량 보존의 뜻이 뭐죠? 민서,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네, 좋습니다. 질량이 보존된다. 좋은데 이 질량 보존의 화학 버전이 뭐예요? 화학에서 표현하는 질량 보존. 요런 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묻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심층 면접 같은 거 볼 때는 교수들이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말로 답할 수 있어야 돼. 화학 버전의 질량 보존이 뭐야?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할 수 있어요, 무조건 불변이에요? 핵 분열이나 핵융합이 되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건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고. 우리 입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인 것. 요게 바로 질량 보존이죠. 이게 화학 버전의 질량 보존이에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하면 말 그대로 질량도 보존되게 돼 있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이런 의미라고 써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의 경우 1 해볼까? 1? 그러면 두 번째 지금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짜잔. 이게 성립할 것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맞아? 수고 맞아? 맞아요? 저 식 맞아요? 저 수식 맞아요? 자, 이 수식은 틀릴 수도 있을까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틀렸습니다. 이 수식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왜냐면 자연과학의 법칙이니까요.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민서 이해했어요? 자, 우선 여기서 동그라미라고 쓴 건 뭐예요? 동그라미의 표시는? 요거 동그라미는 초기.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 농도. 그걸 지금 HCl 제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냥 제로가 빠져 있는 얘들은 뭐냐면 바로 평형 상태에서 농도들이고요. 그래서 HCl이 물에 들어와서 산해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해리를 하고 난 후에 각각의 농도들, 알겠죠? 그거를 이렇게 제로를 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간단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 HCl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얘를 자 물에다가 이렇게 싹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얘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온화. 그럼 이온화를 하는데 어떤 건 이렇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몇 개예요? 3.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럼 맞아요, 아니에요? 자, 얘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불가능해요? 증명 불가능하죠. 법칙이니까요. 법칙은 증명 불가능합니다. 얘는 증명이 아니고요. 그냥 자명한 겁니다. 수학의 공리예요. 그냥 공리라고요. 공리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고 그냥 자명한 거예요. 알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뭘 하거나 산해리를 하거나 그 두 가지 행동 방식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입장에서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산해리를 했다면 이런 꼴로 있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거나 산해리 하거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니까 그게 원래 거하고 같아야 질량 보존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평형 계산에서 질량 보존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의 개념이 익숙해져야 좀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HCl에도 염소라는 원자가 있죠. Cl-에서도 염소라는 원자가 있죠. 그럼 이 안에 염소라는 원자가 HCl의 형태로 존재하건 Cl- 형태로 존재하건 원자적 관점에서 얘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불변이 되려면 이게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바로 뭐다? 질량 보존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HCl은 아까 무슨 산? 강산이라고 그랬죠. 강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평형 상태에서 HCl의 농도가 얼마? 얼마? 평형 상태에서 HCl의 농도는 얼마? 강산이니까 0이 될 수 있겠구나. 자, 여기 했어요. 강산은 얼마나 이온한다고 했어요? 100%. 근데 이제 엄밀하게 100은 아니에요. 뭐 99.9999%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99.99999%로 이렇게 있고요. 0.00001%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산에 뭐 오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근사적으로 0으로 잡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만족하는 수식은 이건데 강산이라서 이게 극도로 작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근사적으로 어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Cl-만의 농도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제 편의상 1.0 곱하기 10의 8승을 편의상 C0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계산에 써야 되는데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C0라고 치환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자연과학 법칙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문제풀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자연과학 법칙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하량 보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전하량 보존 쓰죠? 특히 뭐 계산할 때? 전기에서 축전기 계산할 때 그렇게 이렇게 축전기 그래가지고 요까지 뭐 해가지고 막 전하량 보존 막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전하량 보존은 자 물리에만 만족하겠습니까? 화학에도 당연히 성립해야 됩니까? 전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전하량 보존으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이라기보다는 평형에서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들을 조사해 봅시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평형에서 존재 가능한 어떤 이온들이 있을 수 있느냐? 자, HCl이 물에 녹았어요. 그럼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이온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한번 name it. 바로 첫 번째가 H 플러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냥 얘만 있나? 또. 그렇지요. Cl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 그렇지요.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얘도 생길 수가 있죠. 왜죠? 수고수 박수! 박수 안 치네. 박수! 잘했어요, 승우. 알겠죠?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OH는 수용액 중에선 언제나 있어야 되죠. 왜냐면 수용액 중 물은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수용액 중에 물은 뭘 한다고 알고 있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자동 이온화 혹은 자체 이온화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표현은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이에요. 원래 이 표현인데 이걸 번역을 할 때 뭐 자동 이온화, 자체 이온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알겠죠? 그 덕에 물이라면 무조건 누구하고 누구는 공존해요? 무조건 얘하고 얘는 공존하죠. 좋아요. 잘 기억했어요. 이때 전하량 보존이란 바로 짜잔. 이게 여기서 성립하는 전하량 보존 수식입니다. 자, 이 대괄호 표시는 화학에서 뭐로 쓰죠? 대괄호 표시는? 농도잖아요. 보통 몰 농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얘 농도 더하기 왜 같느냐? 이게 총 양 전하량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입자 하나당 1 플러스니까요. 알겠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요 둘의 합은 총 무슨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무슨 말 알겠죠? 총 전하량. 그게 같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일로 쓸걸. 이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뭐 먹고 마시는 모든 액체잖아요. 보통 수용액이죠. 유기용액 종종 그거 아니 보통 수용액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수용액 중에 어디 뭐 저기 전선에 끌리거나 뭐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럼 갑자기 막 컵 먹는데 갑자기 고압 전선에 팍 달라붙고 막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자연에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수용액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랑 합이 항상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이걸 적용하는 게 바로 전하량 버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이 수식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OH 마이너스를 H 플러스 빼기 C0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맞죠? 자, 왜냐하면 이 C0를 근사적으로 뭐로 두기로 했으니까요. 이 C0로 두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데이 어디에? 저기 했잖아요. 아니네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오, 바로 세 번째 평형상수를 활용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풀어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평형상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크게. 그렇지요. 바로 KW의 이름이 뭐였죠? 이름. KW의 이름. 이름.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였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름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뭔가를 알고 있어도요, 그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는, 까먹었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기억하는 방법의 확인은 바로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항상 이름을 묻으니까 꼭 알겠죠? 자, 정을 곱한 거죠? OH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를 곱한 거죠. 자, 그럼 요거가 요거 맞나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이걸 착 넣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요래 요래 그 다음 요래 해서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H 플러스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저 H 플러스 방정식 풀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풀면 2분의 C0 플러스 루르 C0 제곱 4KW 맞나요? 맞죠? C0 얼마였죠? C0가 10의 마이너스 8승 뭐라겠죠? 그 다음 는 얼마죠? KW 뭐 특별한 게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4승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손으로 계산하기 좀 그렇고요. 계산기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놓고 또로록 계산을 하면 대략 이제 얼마쯤 나오느냐? 어디 있니? 계산을 하면 대략 값이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와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14승 놓고 계산기 활용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으로 민서 왜? 그래. 민서의 방광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pH는 어떻게 구해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넣으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 경우 6.98 정도가 나와요. 6.98? 그냥 얼마란 얘기죠? 7이란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강산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극물도 극도로 해석하면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니까 이게 강산이건 사실은 강염기건 뭐 약산이건 약염기건 이 정도 농도로 물에 타면 그냥 뭐일 뿐이다? 그냥 중성일 뿐이다를 이렇게 논리구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접 장소에서 말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뜸 뭐라고 답하라고요? 그냥 중성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하고 전화량 보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필기만. 예. 저게 잘못된 접근인 거는 네. 물의 자체 이온을 고려하여 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훌륭한 학생의 이름이? 이현승 아, 현승이 언니. 현승이 언니 맞아요. 네. 이게 한번 치고 가면 이게 앵글이 틀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됐다. 좋습니다. 됐다. 아이고 이거. 짠. 자, 근데 이거를 때때로 그 다른 어떤 고교 교사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르게. 자, 이걸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준다. A. 자, 3. 지금은 HCl의 산해리보다 H2O의 자체 이온화가 더 중요하다. 자, 뭔 말이냐. 첫 번째 1. HCl의 이온화로부터 H 플러스가 외부로부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이 공급된다. 자, 저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건 맞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얘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놈이 100% 이온화해서 이렇게 딱 공급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가정하고 화학 양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화학 양론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뭘 고려하라고요? 물의 자체 이온화. 그럼 물의 자체 이온화 수식을 마레니우스 관점 혹은 뭐 약간 좀 그러니까 루이스 관점으로 간단하게 쓰면 H2 리퀴드가 H 플러스 AQ L 마이너스 AQ. 자, 여러 그런 이온을 하게 되겠지요? 맞남요? 맞죠? 자, 그럼 얘는 외부에서 공급된 거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냥 외부에서 얘가 C0만큼 공급이 된 거예요. 자, 얘를 그냥 편의상 C0로 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렇게 치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C0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공급된 채로 이 H2O의 자체 이온화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Y만큼 생기겠구나. 됐죠? 맞죠? 자,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얘는 C0 플러스 Y. 얘는 Y만큼 생기겠네. 맞나요? 민서 맞? 네, 민서.
네, 뭐라고요? 오! 네. OH 마이너스죠. 네. 왜 Cl 마이너스가 생기냐고요? 실수. 자, 적읍시다. 저거. 자, 이거 됐죠? 자, 이때 뭐 복습 한번 할까요? 여기에서 요 놈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있고 왜 고려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용매라서죠. 용매의 경우 그 양적인 것이 화학 양론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우는 화학에서는 알겠죠? 100%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화학에서는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용매는 화학 양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매는 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만큼이 자 누구의 농도예요? 바로 H 플러스의 농도죠. 맞죠? 그리고 이만큼이 누구의 농도예요? OH 마이너스의 농도다 이런 말이죠.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 농도가 C0 플러스 Y니까 얘는 그러면은 H 플러스 농도 빼기 C0가 되겠죠. 맞나요? 네. 왜냐면 이게 이거니까 넘기면 Y는 H 플러스 빼기 C0일 거 아니에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자, 뭘 해볼 것이냐? 바로 3. 평형상수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평형상수가 아까 얘기했던 KW고요. KW의 정의는 이렇게 될 거고요. OH 요 마이너스 자리에 뭘 넣는다? 얘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H 플러스 빼기 C0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같아지죠. 알겠죠? 그럼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같죠? 결론은 같은데 요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아주 근본적인 법칙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화학 2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양론 계산을 토대로 푼 건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 화학 2 정도의 커리큘럼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통 교사들은 이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질량 보존, 전화량 보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에서는 질량 보존, 전화량 보존이 막 나오거든요. 막 나오기 때문에 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되다. 자, 별기 마무리 하시고요. 저 쓰세요? 다 썼어요? 썼어? 자, 보자. 됐다. 자, 한번 있어보자. 귀를 좀 말고. 아까 그 청산가리 있잖아요. 청산가리 그 억수로 희석하면 큰 문제 없다고 했죠. 없죠. 그러면 청산가리 억수로 희석해도 되니까 청산가리 같은 뭐 아니면 이런 독극물들, 황산 이런 독극물들을 억수로 희석해가지고 바다에 막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걸 억수로 희석해가지고 그냥 하수도에 뿌리면 되냐고요? 돼요? 돼요? 되나요? 억수로 이렇게 바다에 뿌리면
사실 이 경우는 억수로 희석할 때도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물값이라는 게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값이 그 은근히 쌀까요, 비쌀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하수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손 씻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공장에서 이걸 대규모로 활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독극물이 있잖아요. 그럼 독극물을 희석할 정도로 수돗물을 쓴다면은 이거는 물을 무지막지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편법적으로 독극물을 희석한다는 얘기는 그냥 크게 희석하지 않고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독극물 있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나온 폐수 아무 때나 버리면 이건 그냥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구속됩니다. 그 담당자 구속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냥 내가 재미로 청산가리를 만들어서 막 희석해서 바다에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죠. 그러면 방사능 핵폐기 오염수를 극도로 희석해서 바다에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방사능 핵 오염수가 있어요. 방사능 핵 오염수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극도로 부어가지고요, 막 희석을 해서 바다에 콜콜콜 뿌리면 어떻게 돼요? 네, 자, 돼요, 안 돼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식을 묻는 거예요. 상식을, 알겠어요? 그것도 국가 주도하에,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한 사기업이 아니면 어떤 사이코패스가 오늘은 정상가리를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국가와 무슨 말 알겠어요? 국가와 이런 거대 단체가 법을 조작해가지고 그 막 핵 오염수를 막 희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얼마나 희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콸콸콸.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될 것 같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헷갈리는 건 지금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핵 오염수는요, 원자로의 냉각수예요, 냉각수하고가 아니에요. 냉각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핵 분열로의 냉각수와 지금 일본이 내놓으려고 하는 핵 오염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핵발전소에서는요, 핵 분열로가 뜨겁기 때문에 식혀야 돼서 어떻게 하냐면 그 큰 거 안에 이렇게 이제 우라늄 연료봉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뜨끈뜨끈해질 거 아니야? 뜨끈뜨끈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주변을 지나는 냉각수가 있어요. 냉각수. 이거는 사실 그냥 바다로 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알겠어요? 전 세계 모든 그 핵발전소에서 그냥 바다 버립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옆에서 이 물이 나오는 이 해역은 있잖아요. 열대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반구에 있어도요, 그 핵발전소 앞에 바다는 그 적도 지방의 생태계가 됩니다. 자, 사실 이것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것도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은 이것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거는요, 일본에 지금 후쿠시마 핵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어디를 지나오는 물이냐면요, 여기를 지나오는 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첫 번째 이거를, 왜냐면 자, 이거는 냉각수고요, 이거는 오염수예요. 근데 냉각수 오염수 하면 나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이면 이게 똑같은 수 아니에요, 그냥. 그럼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거를 정치인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겠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 없죠. 그러면 이때 이것도 사실 문제지만, 자, 얘는 문제 있겠어요, 문제 없겠어요?
이때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무려 위험 물질이 몇 가지가 만들어지게요. 여기서 1000종이 넘게 만들어져요. 1000종.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흡수했을 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종이 1000가지가 넘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중에 정치인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삼중수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수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수소는 중학생도 알잖아요. 수소란 말은. 그러면 수소가 있는데 그 수소가 다 수소지 뭐 그 수소 중에 뭐 위험할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오염 물질 중에서 수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수소는 수소인지 아니까요. 근데 전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로 위험하다는 얘기했었죠. 극도로 위험한 독극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물 얼마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이렇게 딱 거쳐오는 물 있죠. 만약에 희석하지 않았다. 이 거쳐오는 물 이거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즉사입니다. 즉사. 얼마나 먹으면 즉사할까요? 50ml요. 여기 나오는 물 50ml 먹으면요 성인 남자 즉사예요. 그 자리에 즉사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부 피폭돼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예요. 이런 걸 일본이 얼마나 쌓아뒀다? 일본이 200만 톤을 쌓아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고 난 지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이 200만 톤 있어요. 이걸 이제 방류할 예정인데, 그러면 200만 톤을 방류를 해도요, 방류하고 끝이에요?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사람들이 모르던데요. 이거 몇 년간 계속 만들어질까요? 몇 년간 만들어질까요? 이 모르더라고요. 이 몇 년간 만들어질까요? 150만 년이에요. 150만 년 동안 계속 만들어져요. 즉 일본이 이걸 외부로 바다로 방출한다는 얘기는 인류 문명이 멸망할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뭐 희석을 하긴 하겠죠? 이거 왜 150만 년이에요? 우라늄 반감기가 150만 년이라서 그래요. 이거 150만 년 동안 계속 핵분열해요. 150만 년 동안. 150만 년이라는 건 지구 멸망할 때까지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정치인들이. 이걸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희석하면 괜찮다. 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희석하면 괜찮다. 그런데 이때 이 100여 천여 종의 물질 중에 극도로 위험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삼중수소 말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극도로 위험한 거. 여러분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중수소는요 위험하지 않아요. 중수소는 우리 몸에도 많아요. 중수소는 그 방사성을 내지 않아요. 중수소는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물질 중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서 외우고 있는 애예요. 주기율표에서 외우고 있는 애라서 되게 친숙한 애거든요. 근데 얘가 극도로 위험해요. 염소는 우리가 많이 먹죠. 소금에도 있고요. 이 1000종의 물질 중에서 진짜 가장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론튬이에요. 스트론튬이에요. 자, 뭐냐면 주기율표상 2족 있죠. 2족. 2족에 누구 있어요? 배, 마, 칼, 스 이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 마, 칼, 스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뭐 2족 원성갑도 하잖아요. 근데 밑쪽에 있는 바륨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가 전부 다 방사성 원소예요. 방사성 원소예요. 그런데 바륨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극도로 문제예요. 극도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허용치가 얼마일까요? 안전 허용치. 얘 안전 허용치 얼마일까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안전 허용치. 여기 스트론튬이 막 섞여 나오거든요. 그냥 수소만 얘기해요. 이게 정치인들이. 근데 이렇게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진짜 나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전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게 문제, 이게. 이건 자연계, 그 허용치가 얼마게요? 허용치가 얼마게요?
없습니다. 얘는 허용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생명체 내에서는요 원자 하나도 발견되면 안 돼요. 생명체 안에는 스트론튬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스트론튬이 존재하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얘는 원자 하나만 들어와도요 극도로 치명적이에요. 왜죠? 왜일까요? 원자 하나만 들어와도요 극도로 치명적이에요. 왜죠? 바로 얘가 왜 극도로 위험하냐면 얘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래요. 자, 얘가 몇 주기예요? 그러니까 2, 3, 4주기죠. 그럼 얘가 5주기 원소죠. 그러면 5주기 원소부터 무슨 오비탈이 있죠? 얘는 이제 여기 이제 3D가 여기 시작될 거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을 누가 아냐고요. 얘는 4D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들어봤을 거야. 4D 오비탈은 가림 효과가 크다 작다? 가림 효과가 작기 때문에 스트론튬은 최외곽 오비탈에 대한 유효액 잔화가 커요. 그럼 유효액 잔화가 크기 때문에 이 스트론튬은 의외로 원자 반경이 클까요? 원자 반경이 작을까요? 원자 반경이 수축돼요. 그래서 예상보다 4주기니까 5주기 원소가 커야 되는데 4D 오비탈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3D 오비탈의 전자가 다 D 오비탈 영향 때문에 사이즈가 살짝 작아져요. 그러면 사이즈가 누구랑 비슷해지냐면 칼슘이랑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2족이니까 이온가는 몇 가요? 산화수 몇 가야 돼요? 2족이니까 무조건 이온가는 뭐가 돼요?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생명체 내에는 칼슘이 있나요? 천지 뼈가리로 많지 뼈가 칼슘이잖아. 그럼 스트론튬이 딱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뼈에 있는 랑 자연스럽게 치환이 돼요. 그러면 스트론튬이 몸에 들어오죠?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절대 안 빠져나가요. 어느 뼈에 콕 박혀가지고요. 얘가 이제 방광기가 한 21년 정도 되는데 21년 동안 계속 방사능 분해를 하는 거예요. 내부 피폭을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칼슘하고 성격이 화학적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자연계 허용치가 얼마? 0이에요. 0이라고. 그러면 이걸 존나 희석했다 치자. 그럼 그 물이 바다로 버릴 거 아니야. 그 지나가던 뭐 생선들이 먹겠지? 그 생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막 맛있게 회쳐서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선 몇 마리나 먹을까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에 희석을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석에 뿌려도요. 그 스트론튬을 어느 생선들이 먹고 어느 미역들이 그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역도 먹고 김도 먹고 굴도 먹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스트론튬이 원자 하나씩만 바뀌어 있다고 칩시다. 어느 홍합에 스트론튬 하나 원자를 바뀌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홍합을 몇 개씩 먹습니까? 100개씩 먹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희석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사실을 있는데도 희석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게 정치이니까요. 근데 이걸 희석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학자들도 있거든요. 무슨 대학 교수 이런 애들이 희석해서 버려도 된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가서 그냥 진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너 이 새끼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 나 이렇게 얘기해. 공부도 졸라 못하는 게 막 교수 이상 교수 돼가지고 헛소리 하네. 입을 찢어버려. 진짜 난 진짜 그러고 싶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좀 희석해서 중성이 됐다를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게 또 정치가 외교 뭐 이렇게 뭐 군사 이런 게 연결돼 있어서 내가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긴 못하지만 학술적으로는 이래요. 알겠어요? 학술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혹은 여러분 집안에 뭐 정치적 성향이 있으시겠지만 그거에 대해 내가 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그냥 학술적으로 이렇다. 지금 이게 3D 탱 전자빛이 다 돼가지고 사이즈 작아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느 정치인이 얘기하냐고 이거를.
그럼 나와서 막 스트론튬이 위험한 이유는 3D 오비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이렇게 정치인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우리는 앞으로 굴도 많이 먹을 거고 홍합도 많이 먹을 거고 광어도 헤쳐 먹을 거고 막 계속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 쌓인다니까 이렇게. 누군가 희석해도. 열받아. 자, 그래서 이제 됐다. 그 다음 3.2가 있겠죠?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뭐라고요? 그런 거야. 스트론튬 안 되면 스트론튬 안 돼. 스트론튬.